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아픈 후회 중 하나, 바로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인간관계가 사실은 위험한 독이 되어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관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독성 관계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성 관계가 처음부터 독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매우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현혹하며, 우리는 그 관계를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깊은 후회와 상처만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왜 자랑스럽게 여겼던 관계가 독이 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미 독이 되어버린 관계 속에서 느낀 후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후회는 특히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설프고 미숙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뒤섞여 후회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았을 때의 후회는 그 무엇보다도 쓰리고 아픕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가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소중한 관계야, 이 관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그 관계를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집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혹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관계의 문제점을 외면하며 결국은 더 큰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면서 독은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의 징후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작은 배려, 부족이나 무례함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 아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거나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조종하려는 듯한 언행을 보이거나 나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추켜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균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져갑니다. 자존감이 깎여나가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숙명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바로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한쪽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한쪽만이 희생하며 다른 한쪽은 그저 받기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끊임없이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독성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극대화시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공허함과 후회만을 남기게 됩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정신적인 고통은 심화되고 심지어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독성 관계로 인한 후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같은 생각들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반복되며 우리의 현재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회와 걱정은 현실이 아닌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이미 지나간 상상일 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삶을 훼손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 때는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는 우리가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후회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독이 되어버린 관계를 통해 얻은 후회를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자신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감정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 후회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 조절 능력을 키워 적절한 거리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되 나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점수로 평가하고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모든 관계는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한 인간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회피성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잡초가 자라면 뽑아주듯 나의 삶의 해로운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셋째, 관계의 독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독성 관계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징후를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관계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나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독성 관계에 계속 머무는 것은 마치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후회는 인정하되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며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매몰되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시험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오답 노트를 만들고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학습하듯이 우리는 관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과거를 반복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필요는 없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20대와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특히나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이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필요한 관계에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본인의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려는 열린 자세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나 자신부터 건강한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간관계가 독이 되어 후회로 남는다는 것은 매우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끊어낼 용기를 가지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며 더 이상 독성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온전하게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선택과 현명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이 된 관계의 후회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빛나게 할 관계들로 삶을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